늙은 광부 한창석의 꿈. 1974년 4월 어느 날 30살 먹은 한창석은 삼척행 완행열차에 올라탔다. 막장으로 가는 열차였다. 전남 구례군 문청면 고향집에서 걸어가 구례구역에서 조치원, 조치원에서 제천, 제천에서 태백, 이렇게 꼬박 하루 걸려 삼척 문곡역에 도착했다. 탄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들이 수시로 오갔다. 반들반들 빛나는 아스팔트 도로에 첫 발을 밟은 순간 구둣발이 도로 속으로 발목까지 처박혔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탄가루가 늪처럼 쌓인 황토길이었다.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던 막장도시 삼척이 그렇게 구리의 촌놈을 맞아들였다. 삼척 장성과 황지는 훗날 삼척에서 분리돼 태백시가 됐다. 인구 12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다. 그의 창석은 광양 처녀 옥례와 결혼했다. 장인은 탄광에 가겠다는 사위를 극구 말렸다. 내가 외정 때 탄광 끌려가 봐서 잘 알아. 광부는 안 되네. 칠순에 접어든 부모님도 결사 반대였다. 나이 40 다 돼서 얻은 외동아들이 막장에 간다고? 하지만 국민학교를 2학년 때 관두고 15살에 서울에 가서 공사판을 전전한 청년이 돈 벌 곳은 막장밖에 없었다. 창석은 구경이나 하고 오겠다며 열차를 탔다. 7살 아래 각시는 집에 남겨뒀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정부는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을 펼쳤다. 석탄 생산은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었다. 헐벗은 대한민국의 연료는 무연탄이 유일했다. 대머리가 돼버린 사내는 산림 녹화 계획이 세워져 땔감도 베지 못했다. 발전소는 석탄을 썼고 공장도 석탄을 썼고 가정집도 연탄을 썼다. 1970년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다. 이상난동은 3년을 갔다. 석탄 산업 자체가 비틀거릴 정도로 따뜻했다. 정부는 석유를 대체 연료로 적극 권장했다. 1973년 12월 중동 산유국이 원유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한국 유가도 12월 4일 자정에 전격적으로 30% 인상됐다. 똥값이 됐던 석탄이 다시 금값으로 올랐다. 정부에서는 다시 석탄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격상시켰다. 한창석은 그 이듬해 태백행 열차를 탔다. 2달 뒤 태백으로 따라온 각시는 시커먼 흙길을 보며 몸서리를 쳤다. 신랑이 말했다. 어차피 1년이다. 죽으라고 돈 벌어서 서울 가서 잘 살자. 신혼집이던 상장동 구멍가게 새빵 주인 할아버지는 기왕이면 집을 사라고 권했다. 상장동에는 동해탄광과 함태탄광 사택촌이 있었다. 한창석은 곧 떠날 사람이라며 거절했다. 1년은 2년이 되고 10년이 되더니 40년을 훌쩍 넘겼다. 딸 하나와 아들 셋이 태어났다. 여든을 바라보는 한창석은 지금 40년 전 새빵에서 100m 떨어진 경로당 앞에 살고 있다. 늙은 광부 한창석은 지금 태백 사람이다. 물질적으로는 행복했다. 월급이 공무원 3배였으니까. 인감증만 있으면 모든 게 외상이 가능했다. 인감증은 증명사진과 인감도장이 찍힌 재직증명서다. 쌀과 연탄은 공짜로 나왔다. 창석은 굴진반에서 일했다. 선두에서 갱도를 뚫고 전진하는 게 굴진이다. 막장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 대여섯 개를 집어넣고선 1m 50cm짜리 도화선을 꽂았다. 저만은 담뱃불로 했다. 안전거리인 80m 후반까지 젠걸음으로 1분 20초가 걸렸다. 창석은 그래서 막장에서 담배를 배웠다. 막장이 뚫리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채탄반 사람들은 갱목을 등에 지고 들어갔다. 갱목은 동발이라고 불렀다. 하나의 쌀 반가마짜리 동발을 어깨에 메고 좁은 굴을 4발로 걸어갔다. 동발을 위와 양 옆에 세우면 탄맥을 따라 지구를 뚫고 탄을 캤다. 노볼이라고 부르던 지굴은 어깨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다. 채탄반은 노보리로 기어들어가 갱을 넓히고 동발을 세우고
곡괭이와 삽으로 탄을 캤다. 광부들은 3교대로 일했다. 아침에 출근하는 갑방, 점심반이 을방, 밤에 들어가는 병방. 병방은 자정에 들어가서 아침 8시 나왔다. 여자들은 도시락과 마른 수건과 옷 한 벌을 싸줬다. 여자들은 출근하는 남편들 앞으로 길을 건너지 않았고 출근 후에는 남편 신발을 안쪽으로 향하게 놓았다. 안전을 바라는 탄광촌만의 금기였다. 밥때가 되면 광부들은 쥐들과 밥을 나눠 먹었다. 쥐들이 있으면 거기는 메탄가스 없이 공기가 맑고 위험이 없다는 뜻이었다. 탄가루 묻은 계란말이와 김치에 맨밥뿐이었지만 광부들은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비웠다. 작업복 속에서 수건을 꺼내 짜내면 물수건처럼 땀이 쏟아졌다. 장화를 벗어도 마찬가지였다. 갱도를 나올 때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병방 사람들은 퇴근하면 막걸리 한 사발과 삼겹살로 폐 속 탄가루를 씻어내렸다. 창석이 술을 배운 것도 병방 근무 때였다. 창석은 그날을 기억한다. 멀리서 발파음이 들리더니 갱도가 무너져 내렸다.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던 옆 갱도와 너무 가까웠던 것이다. 촘촘히 박아뒀던 동발들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안전등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창석은 피투성이가 된 이마를 누르며 무작정 후퇴했다. 왼쪽 이마에 꿰맨 흉터는 지금도 남아있다. 탄맥에 스며든 물길이 터져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실려나온 동료들 시신도 여러 번 보았다. 죽은 혼을 내보내기 전에는 작업하지 않는다. 세상과 절연된 막장에서 서로를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은 동료밖에 없었다. 사고가 나면 광부들은 다시 갱도로 들어갔다.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탄을 골라내는 선탄부로 채용됐다. 여자들은 울어대는 아이들을 뉘어놓고 귀를 막으며 일터로 갔다. 가슴이 찢어졌다. 세상은 멈출 줄 몰랐다. 석탄은 공급이 수요를 대지 못했다. 공장마다 석탄을 달라고 아우성쳤고 가정집에서는 연탄불이 빨리 꺼진다며 불평해댔다. 온돌방에도 공장 굴뚝과 발전소 터빈에도 대한민국 광부들의 한숨이 타들어갔다. 창석은 1년 365일 일했다. 어느 해부터는 큰 달은 쉬었고 어느 해부터는 한 달에 2번 쉬게 되었다. 쉬는 날이 오면 태백시를 관통하는 황지천변은 가족들로 붐볐다. 여자들은 작업복을 빨았다. 안 그래도 탄가루 투성이인 개울물은 시커멓게 변했다. 남자들은 납작한 돌 위에 삼겹살을 굽고 막걸리를 먹었다. 돼지고기와 막걸리는 몸속 탄가루를 씻으려는 절박한 의식이었다. 속도 모르는 외지인들은 광부들이 대낮부터 취해 있다고 욕을 해댔다. 돌이 달구는데 오래 걸리자 사람들은 슬레이트 지붕을 잘라서 썼다. 시멘트와 성면 증기에 명줄 짧아지는 줄도 모르고 슬레이트 위에 삼겹살을 먹었다. 태백이 들어온 지 10년이 되던 해 창석은 진폐의증을 선고받았다. 진폐증은 탄가루가 쌓인 폐가 조직이 굳는 병이다. 의증은 진폐증 진단 전의 단계다. 다들 탄가루 몸에 받고 사는데 나라고? 마누라는 남편 죽는다고 울었지만 창석은 담담했다. 오히려 진폐증 진단으로 광산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다. 똑같은 이유로 정기검진을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중증 환자가 되어 죽었다. 창석도 지금 진폐증 7급 환자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한없이 목이 마르다. 치유 가능성은 제로다. 월급날이 되면 여자들은 일 나간 남편들 대신에 탄광 사무소 앞에 줄을 섰다. 현금이 가득 든 돈봉투가 몇천 개씩 분배됐다. 신이 난 동네 개들이 웍웍하고 지저대면 태백에서는 만보기들도 지폐를 물고 다닌다고 다들 웃었다. 만보기는 태백에서 가장 흔한 개 이름이었다. 혼자 온 남정네들은 술집으로 유곽으로 몰려갔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 옆에 있던 요정 대구관은 여자가 100명이 넘었다.
마담은 얼굴 검은 사람 말고는 받지 말라고 했다. 젊은 광부만큼 돈 잘 쓰는 사람 못 받다고 했다. 하지만 대개 단골집은 싸구려 선술집이었다. 광부들은 김치에 부침개, 삶은 돼지고기와 막걸리 위로 신세를 한탄한 뒤 일체 세상 고민을 작폐해버리고 마는 간이 콩알 많은 사내들이었다. 창석은 11.6도 단골 부산집에서 알게 됐고 5.18도 부산집에서 라디오로 들었다. 1978년 12월 제2차 석유 파동이 터졌다. 배럴당 10달러 선이던 원유가 40달러까지 치솟았다. 대한민국에서 석탄은 다시 한번 주된 에너지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석탄 증사는 애국이었다. 창석은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닦는 산업 전사였고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가장이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교육열 충만한 아버지였으며 물려받은 가난은 자기와 아내 옥리에게서 끝내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례였다. 그 무렵 월부 장사들이 탄광촌으로 몰려들었다. 월부 장사들은 인감 도장만 있으면 할부로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유혹했다. 도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유혹이 하도 커서 제 아무리 지독한 자린고비라도 인감 도장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탄광촌 집들은 좁은 골목을 경계로 많게는 10집, 20집이 벽 하나 사이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탄가루가 날리는 통로를 최소한 구조였다. 벽은 얇아서 1호집에서 레코드 판 트는 소리가 들리면 일주일 만에 10호집까지 모두가 전축을 샀다. 경쟁적으로 전축을 샀고 텔레비전을 샀다. 어느새 창석의 집에도 전축이 들어왔고 텔레비전 안테나가 솟았다. 아이들은 세계 문학 전집을 읽었다. 여자들은 금반지 개를 만들고 금딱지에 다이아며 진주를 몸에 감았다. 과소비? 아니었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일만 하다 죽기는 싫었던 것이다. 못 배우고 가난해서 막장으로 왔는데 막장에서까지 문화에서 소외돼 살다 죽기는 싫었던 것이다. 산업 전사라는 이름으로 막장과 전투를 벌이다 죽기는 싫었던 것이다. 광부들은 이 궁벽한 탄광촌까지 와주셔서 고맙다며 월부 장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물건을 사갔다. 한 번도 내일을 꿈꿔보지 못한 광부들의 통장은 폐광된 갱도처럼 비어갔다. 그 사이 세상은 바뀌고 또 바뀌고 있었다. 석유 가격이 안정됐다. 나라에서는 석탄 대신에 석유를 산업동력으로 선택했다. 탄광에 내려주는 지원금도 줄어갔다. 가정집은 연탄 아궁이를 버리고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를 찾았다. 1960년대, 70년대 산업전사라고 불렸던 태백 광부들의 삶은 신선해져 갔다. (1980년 4월 22일) 허망한 꿈과 1980년 4월 22일 허망한 꿈과 절박한 현실이 정선 사북 탄광에서 충돌했다. 작업 환경에 비해 터무니없는 저임금에 광부들이 나흘 동안 격한 시위를 벌였다.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시위 소식에 창석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창석은 묵묵히 막장으로 들어갔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일을 한다. 나라가 산업 역군이라고 추겨 세울 때도, 그리고 동발에 깔려 황천 입구까지 갔을 때도 창석은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 1986년 영월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던 영월 마차리 광산이 무기한 휴강이 들어갔다. 대한민국 에너지원은 석탄에서 석유로 급격하게 바뀌었다. 석탄도 씨가 마르기 시작했다. 문을 닫은 갱도를 다시 열어봐도 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88 올림픽이 화려하게 끝났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전흔에 신음하는 후진국이 아니었다. 올림픽 폐막 후 2달이 지난 12월 21일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 계획을 발표했다. 비효율적인 탄광을 정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석탄 산업의 사망 선고였고 산업 전세의 부음이었으며 속칭
노가다가 양산된다는 예언이었다. 실행은 전격적이었다. 대한민국에 있던 탄광 347군데 가운데 1989년 한 해에만 125군데가 문을 닫았다. 1999년까지 336군데가 폐쇄됐다. 2,429만 5천 톤에 달했던 무연탄 생산량은 419만 7천 톤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1989년 한 해에만 6만 명이 넘던 광부들 가운데 3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석탄이 영원할 줄 알았던 광부들은 그제서야 세상이 바뀐 사실을 깨달았다. 한창석도 그중 하나였다. 창석은 1992년 동해탄광 폐광으로 실직자가 됐다. 창석은 서울 지하철 공사장을 옮겨 다녔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건물 공사장에서도 일했고 태백으로 돌아와서 쫄딱구덩이라고 부르는 코딱지만한 개인 광산에서도 잠시 일했다.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자 아내 옥례가 일을 했다. 아이들 모두 시집장가 가서 대처해 살고 있는 게 위안이다. 산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찬사는 간 곳 없다. 지금이야 관광도시로 변신 중이지만 태백은 한동안 인적 드문 유령도시로 남았었다. 늙은 광부 한창석은 끝내 태백 상장동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막장 인생 끝에 남은 건 방 2칸짜리 집 한 채와 탄가루 가득한 폐 2개다. 부부는 가끔 서로에게 푸념을 한다. 당신도 탄광이 영원할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돈을 쓰지 않는 건데, 그치?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 남은 무연탄 광산은 강원도 태백과 도계 그리고 전남 화순에 있는 상덕과 화순 광업소 이렇게 4개다. 막장에서 탄을 캐고 있는 광부는 모두 1,301명이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졌던 탄광이 이제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고 사라져갑니다. 전 지구의 근대화를 짊어졌던 가장 강력한 주역이었고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석탄을 캤던 광부들은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나라를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적인 소임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보통 흔히들 엉터리도 안 되는 그런 엉망진창의 인생이나 엉터리 같은 인생이나 그런 사람들을 막장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장은 치열하게 살던 삶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막장 하지 말라고. 막장이야말로 가장 뜨거운 땀이 흐르는 그런 삶터라고요. 그 막장을 살면서 자기의 삶과 가족의 삶과 대한민국의 삶을 책임졌던 그 늙은 광부 한창석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은 목숨을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서로를 위하지 않으면 함께 죽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화도 함부로 내지 않았고 밥도 나눠 먹고 공기도 나눠 마셨습니다. 죽은 혼을 내보내기 전까지는 작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후만 다를 뿐 누구나 죽음과 함께 싸운 사람들이었지요. 그게 막장하며 천대했던 그 막장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렇게 30년 40년 같이 살다 보니 똑같이 진폐증을 앓고 어떤 친구는 벌써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산업전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막장에서 아이들 넷 다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까요. 아쉽긴 합니다. 신혼 때 살림 차렸던 새빵이 길 건너편인데 40년이 지나도 나는 마누라랑 여기 살고 있습니다. 꿈이라 딸기 농사를 하고 싶은데 늙어버려서 배운 게 없어서
대한국인 늙은 광부 한창석 이야기였습니다.